자살 시도를 한 것만 30번이 넘습니다. 하지만 제 꿈을 이뤘어요. 좋은 부모란 건 자식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. 김은국 선배님을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본인을 희생하면서 자녀의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고 싶다는 점에서 참 훌륭한 변호사.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비법이 보고 듣고 막 만지고 그렇게 좀 펴가지고 밖으로 내놔라. 자연을 느끼게 해달라. 놔주는 게 사랑이다. 우리 김은국 선배님을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이 왜요? 기러기 아빠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맞아요. 진짜. 본인을 희생하면서 자녀의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고 싶다는 점에서 정말 존경심을 보냅니다. 근데 가끔 뵈면 과연 희생일까? 본인이 혼자 있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할 때도 이건 아닐 있어요. 거예요. 우리 저 이인철 변호사. 참 훌륭한 변호사. 네. 저분이 아까 그 이혼 전문 변호사라 예. 했잖아요. 예. 이혼율 막기 위해서 거기를 뛰어든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저런 변호사가 잘 돼야 됩니다. 그럼요. 절대로 찾아가는 일 없으셔야 됩니다. 아니, 그럴 일은 없어요. 기러기 기간이 얼마만큼? 지금 9년 차인데요. 근데 정말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뭐 유학 가 있고 엄마와 같이 가 네, 있는 네, 건데 그럼 아빠와의 사랑과 정은 어떻게 나누어요? 가끔 들이대죠. 어떻게? 전화 자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만나러 갈 적에는 상당히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. 예. 근데 그걸 또 가족을 놓고 오려면 헤어질 공항에서 그 슬픔이라는 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만합시다. 이게 가족이에요. 또 딸 생각나서.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비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. 김지혜 아나운서가 이색적인 이야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. 전해주시죠. 고수의 비법 황금알. 오늘은 좋은 부모 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. 그런데 청소년들은 왜 가출을 할까요? 서울시가 가출 청소년 1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는데요. 그 결과 3위가 14.7%로 부모의 불화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고요. 2위는 15.5%로 가족들의 폭력이나 폭언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. 그리고 1위는 17.1%로 가족들의 간섭이 싫기 때문에 가출을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. 반면에 부모님께서 가출하고 싶을 때는 언제였을까요? 3위입니다. 다른 집 엄마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집 부모와 비교할 때라고 대답을 했고요. 2위는 친구 없이는 못 살아. 내 친구를 부모님보다 더 좋아할 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. 그리고 1위는 바로 친구들과 있을 때는 부모인 나조차도 모른 척할 때라고 대답을 했는데요. 자녀분들, 이래서는 안 되겠죠?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법은 역시나 진심을 통한 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. 진심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상 김지혜였습니다. 고수의 비법 황금알. 다음 고수의 비법을 공개합니다. 하루에 책 20권을 읽으면 땡땡이 된다. 하루에 책 20권 읽으면 잘 자게 된다. 저는 아니고요. 네. 책 20권 읽으면 정신병자 된다. 20권을 어떻게 읽어요? 그걸 또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? 하루에 20권이니까. 김태훈 씨는요? 저도 뭐 비슷한 하루에 책 20권 읽으면 바보 된다. 책은 읽었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읽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게 책인데 김태훈 씨가 독서량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한때 또 많이 읽을 땐 몇 권까지 읽어보셨어요? 하루에 한 권 정도씩은 봤어요.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 보고요. 근데 책 자체에 욕심을 부렸던 때에 읽었던 책들은 사실 머릿속에 별로 안 남아 있어요. 그냥 한 권 읽고서는 며칠을 그냥 그 책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던 시절에 읽었던 책들이 많이 남아 있죠. 네, 네. 책방 가서 20권을 이게 훑어본 적은 있습니다. 모두 보는 게 아니라. 자, 그럼 어느 고수의 비법일까요? 공개합니다. 보여주세요. 아동 상담가 이보연. 하루에 책 20권 읽으면 헛똑똑이 된다. 맞네. 역시 부정적인. 젊은 어머님들은 하루에 책 20권은 그거는 일도 아니에요. 잠자리에서 책 20권 거뜬히 어린아이들 그 읽어주세요. 동화책 이런 거, 그렇죠. 그림책. 짧고 막 그런 네, 거. 네, 네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가 될 거라고 맞아, 생각을 무조건 많이 하세요. 읽어주고 많이 읽게끔 하는 게 능사인 양 그렇죠. 생각하잖아요. 그래서 임신함과 동시에 맞아. 인터넷 사이트에서 책을 한 질 사세요. 그리고 태교 이렇게 마이크 사갖고 대고
대고서 또 해주세요. 마이크도 대고 해요? 예, 근데 애가 얼마나 스피커 설마시겠어요. 예. 한국은 아직 안 띄네야 돼. 예, 읽어주고요.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릴 적부터 굉장히 뱃속에서부터 훈련이 됐기 때문에 똑똑한 아이가 된다라고 착각을 하시고요. 네. 정말 뭐 2돌, 3돌까지도 수십 권 읽어주세요. 그런데 그렇게 키운 아이 진짜 목구멍이 찢어져라라고 키웠는데 막상 이제 유치원 뭐 7살 무슨 초등학교 가게 됐을 때 별로 선생님 저 말 끊어 죄송한데 지금 패널들이 많이 웃는 이유는 선생님의 외모로 봤을 때 절대로 그런 단어가 안 나올 것 같아요. 목구멍이 찢어져라라고 키웠는데 엄청 저런 단어를 주세요. 선생님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시면 읽어주셨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거의 만 6세 이전에 그 인생에 있어서 한 거의 3분의 1을 그때 책을 다 읽고 그 후에는 안 읽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과연 만 6세 이전이 이렇게 어떤 문자나 어떤 읽기를 해야 하는 나이인가 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. 제대로 된 독서 그렇죠. 지도. 맞는 말이 같아요. 예, 그래서 생후 2돌 때까지는 아이들은 감각 통합식이라 그래서 보고 듣고 막 만지고 애들이 그냥 빠는 게 아니라 감각 통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예, 손을 써야지만 그렇죠. 두뇌가 개발이 그래서 된다는 그런 얘기죠. 거를 통해서 지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고 2돌에서 6돌 사이는 막 싱크대 들어가서 뒤져야 되는 거예요. 김홍 그래서 교수님. 그때는 네. 예, 어떤 말씀? 제가 책을 한 3,000권을 읽었어요. 이제까지. 못 믿겠어요, 선생님. 선생님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잖아요. 그게 아니고 3,000권을 거짓말을 읽었는데 세워라. 우리 이보혜 선생님 말이 맞아요. 내가 헛똑똑인 것 같아. 안 돼요. 아니 그러면 책을 어떻게 읽어줘야 돼요? 왜냐면 왠지 동화책을 읽어줄 때 감정을 많이 넣어서 읽어줘야 될 것 같아서 옛날 책을 어떻게 읽어주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언제부터 책을 읽게 해주냐의 문제인 거죠. 연령대. 그러니까 그렇군요. 발달 시기의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뭐 영어 교육을 남들이 유치원 때 시켜? 우리는 그러면 4살 때부터 시켜.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급해지다 보니까 이게 뭐 2돌까지 온 거예요. 네. 이거는 잘못된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적극 공감한다는 게 뭐든지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어서 아이가 이제 책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엄마가 읽어줄 때 막 좋아하고 하면서 반응하면서 가는 것이지. 네. 아, 몇 세 때 뭐 책을 막 들이부으면 이것이 뭐 감각지각에 도움이 돼. 이거 다 꽝이란 얘기예요. 그러니까 조기 정말 교육, 뭐 맞는 선행 학습이 워낙 열풍이니까 우리나라가. 지승현 아나운서는 어떻습니까? 어떤 엄마입니까? 저희 아이가 일본어로 되어 있는 왜 그 장난감들 모으는 사람들만 보는 잡지 있잖아요. 그걸 하루 사달라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제법 비싸요. 막 한 2만 원 정도 해요. 근데 항상 이제 서점에 가면 원하는 거를 한 권씩은 사주는 게 저희 집에 그냥 규칙이라서 우리말로 번역돼 있지도 않은데. 아는데요. 그래서 이거 사실 굉장히 돈이 낭비되는 거잖아요. 아, 뭐 일본어도 모르는 애가 보지 마 이렇게 할 텐데 그래 한번 사줘봤어요. 그래 너의 의견을 한번 내가 따라줘 한번 사줘본다. 가지고 집에 왔는데 얘가 그걸 굉장히 열심히 봐요. 뭔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봐요. 근데 쟤는 저길 보고 뭔 생각을 할까라고 했는데 글은 못 읽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. 엄마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겼어. 엄마 일본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생겼어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른의 입장에서는 책을 읽는다는 건 그거의 활자에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예. 삼성의 책을 읽은 사람의 갑자기 생각나는 명언을 내가 하나 썼어요. 책을 안 읽으면 주책 없이 살고 계속 안 읽으면 속수무책으로 산다. 어때요? 이건 뭐 책 읽는 사람 3,000권 읽으신 분이 지금 문득 생각난 걸 쓰셨어. 그때는 책을 많이 읽었어. 그런 날이 있었어. 책 읽을 기간이 지금 연세로 봐서 한 20년 되는 거죠. 그러면 연간 150권 정도를 읽었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 이건 지식세계에 속한 사람들에겐 굉장히 평범하거든요. 근데 요즘 아이들이 책을 너무 안 읽어서 너무 무식한 거예요. 네. 그리고 또 강의를 하면 쓰지도 않아요. 그래. 요새 이렇게 다 찍어요. 그 굉장히 허무해지는 거죠. 근데 그게 이렇게 눈으로 봐서 들어오는 것과 써서 들어오는 것과 지식의 정도가 다르거든요. 이면상 얘기는 유아기 때 얘기잖아요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유아기 때는 그렇게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인문학적인 책을 많이 읽혀야 된다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자, 부모의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겠습니다. 다음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. 아이들에게 흙을 먹여라. 먹을 게 그렇게 없나?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요즘 애들 깨끗해져서 면역력 떨어졌다라는. 그래서 환경적으로 좀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는 뭐 이런 흙과 얘기 좀 아닌가요? 친하게끔. 네. 대충 뭐 짐작은 됩니다. 한의사 김홍곤.
흙과 좀 친해지라는 거죠? 그렇죠. 그 말이죠. 진짜 뭐 흙을 먹자만은 아니고 요즘에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균이 많지 않습니까? 네. 실제로 흙이라 하는 것은 뭐냐 어머니의 품과 같다 이거죠. 안 그렇습니까? 그 안에서 이제 싹이 돋아나고 네. 나무가 자라나고 너무 좋은 거지 않습니까? 너무 애들을 화초처럼 키우다 보니까 애들 자립심이 없어지는 거죠. 그래서 들깨처럼 키워가지고 밖으로 내놔라. 좀 오해하기 쉬운데 방임형으로 키운다는 뜻은 아니고 큰 울타리를 쳐가지고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바람처럼 물처럼 그리고 흙도 만지면서 살아라 이런 내용의 이게 꼭 뭐 가가지고 흙을 이건 아니다. 그러니까 도시에서 사는 이건 아니다. 도시에서 사는 우리의 그렇죠. 자녀들, 어린이들이 정말 예. 흙 만질 일이 없거든요. 없죠. 왜냐면은 이 콘크리트 속이라든가 아스팔트 속에 살고 이러면은 극히 자연과 멀어지잖아요. 자연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는 면역성 같은 게 너무 떨어지고 네. 그다음에 그 밖에 놀지 않고 엄마의 보호 속, 아버지의 보호 속에 살기 때문에 애들 자체가 뭐 투쟁 의식이라든가 도전 의식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. 밖에 나가서 자연과 함께 같이 살아라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예. 아니 근데 흙에 세균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. 아까 이야기했잖아요. 먹지 마라 그랬잖아 세균 있다고. 아니. 그랬더라도 너무 갓난 아이들이 너무 흙을 또 계속 만지고 이런 것도 만지고 난 다음에 씻고 이래야 되는 거지. 먹지는 말고 아니 개떡처럼 이야기했는데 찰떡처럼 들어야지. 그렇지. 새겨 들으세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. 도시의 흙하고 시골의 그렇죠. 흙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흙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자연을 느끼게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도시의 흙은 지금 뭐 중금속이니 뭐 각종 농약이니 뭐 방사성 물질에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밖에서 흙을 묻혀왔으면 깨끗이 씻어주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. 그 설명을 잘해주시네. 내보다 더 낫네.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. 도시에 사는 김호건 선생이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대목은 이거예요. 예. 지금까지 계몽은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과잉 위생의 문제라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박영수 선생이 그러잖아요. 도시의 흙, 자연의 전원의 흙 다르다고. 이 환경에서 위생을 안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의 고민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, 부모들이. 그래 적당히 흙도 만져야 되고 적당히 작은 감기를 거듭하면서 애들이 건강해진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상한 걸 막 묻힐 수도 없는 거고 이 고민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의 방법론 제시가 그리고 필요한 거죠. 식당에 같은 데 가면은 부모들이 뭐 떨어져 있는 밥풀 이런 거 있잖아요. 좋아 먹어도 돼요. 되는데 그걸 먹지 마라 흙고 통제하고 이런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먹고 안 그래도 떨어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상추 같은 것도 벌레 좀 있으면 어때? 그냥 먹어. 어때? 전혀 문제 없다니까. 예. 원래 벌레 있는 것이 더 깨끗한 거예요. 벌레도 맛있으니까 그걸 그렇죠. 또 먹겠죠. 좋은 부모 백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봤는데 치승현 씨 오늘 함께한 느낌은 어떻습니까? 일단은 저는 너무 고수도 아닌데 고수 자리에 앉아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좀 무거웠고요. 정말 다 했는데 뭐. 법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. 네. 어렸을 때는 따뜻한 게 사랑이고 사춘기 때는 지켜봐 주는 게 사랑이고 20살이 넘으면 그냥 놔주는 게 사랑이다. 냉정하게 끊어주는 게. 그래서 정말로 사랑이 필요할 땐 넘치게 흘러넘치게 사랑해 주시고요. 놓아줘야 될 때는 내가 그냥 힘들더라도 눈 질끈 감고 놓아주실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올바른 부모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자, 우리 모두 지혜로운 부모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안으면서 고수의 비법 황금알 오늘 순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